당신은 시립대 날개 잃은 천사? 아, 네, 이렇게 보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블라인드 처리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학교 코드, 반번호를 포함한 지원자의 소속 고등학교 정보, 주민등록번호, 성별, 종교,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또한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실적 중 활동 내용, 독서활동 항목 역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및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도 개인 신상이나 지역, 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생기부 리얼 분석 진행을 맡은 스카우터 김도현. 서래빈입니다. 스카우트의 생기부 리얼 분석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설렜던 봄이 지나 이제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네요. 오늘은 과연 어떤 학과의 생기부를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학과는요? 네, 바로 사회복지학과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학과의 이경은 스카우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으로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한 이경은 스카우터입니다. 오늘 저의 생활기록부를 같이 보면서 사회복지학과와 저의 입시 스토리에 대해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의 구호가 열정사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경은 스카우터의 생기부를 보니까 정말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과연 경은 스카우터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벌써부터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저희 생기부 리얼 분석의 첫 번째 순서,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뭐였죠? 맞아요. 서울시립대학교에 입학하려면 지원하려는 학과의 학과별 인재상을 꼭 알아봐야 되겠죠? 네네, 맞아요. 그럼 사회복지학과에선 어떤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네, 그러면 경은 스카우터가 사회복지학과의 인재상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인재상은 첫 번째, 기초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 두 번째, 사회적 이슈를 자신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로 연결하고 대안 제시가 가능한 학생. 세 번째, 다양성을 가진 사회와의 의사소통 능력 및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 리더십이 있는 학생입니다. 지난번 수학과에서는 수학 관련 키워드가 많았다면 이번엔 사회복지학과라 사회, 다양성, 사회 문제 같은 키워드가 눈에 띄네요. 사회복지학과의 인재상도 알아봤으니 경은 스카우터의 생기부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촬영 전에 경은 스카우터의 생활기록부를 봤는데 마치 조그만한 사회를 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어떠셨어요? 맞아요. 노인, 장애인, 저소득, 난민 등 정말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생소한 내용들도 많아서 꼭 경은 스카우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그럼 경은 스카우터에게 직접 물어볼까요?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복지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저는 처음에 보건의료 계열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의료 격차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갖고 탐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점점 넓은 범위의 사회 문제들에도 관심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학의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3년 동안 정말 다양한 사회복지 문제를 탐구했는데 노인, 장애인, 저소득, 여성, 난민, 아동, 한부모, 1인 가구, 국제사회복지 등 정말 폭넓게 다루었어요. 정말 대단한데요? 어쩌면 우리 주변들에서도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복지 관련 문제들을 거의 전부 다 살펴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단순히 이렇게 알아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제들은 구체화해서 탐구하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 관련 문제를 알아본다면 단순히 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교육권 문제, 장애인의 노동권 문제, 이동권 문제 등 하나하나 구체화해서 탐구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폭넓은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 깊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까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는 활동이 있으실까요? 네, 2학년 때 교육과정 유연화 주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장노년층 디지털 역량 실태 및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이라는 주제로 탐구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 장노년층은 낮은 디지털 역량, 대면 서비스 중심의 이용 등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장노년층이 소외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엔 밥 먹으러 식당에 가도 키오스크라든지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해당 탐구를 진행하면서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앞서 한국 사회 중장년층의 디지털 역량 저하 문제를 확인한 후에 저만의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현재 한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을 분석해서 정보화 교육 사업 보완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의 정보화 교육, 유럽의 디지털 역량 강화 캠페인 등을 참고해서 살펴보았어요. 이를 통해 효과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 방향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조사를 기반으로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과 캠페인을 기획해봤어요. 경력과도 정말 대단한데요? 구체적인 탐구를 진행했다는 게 정말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학과 인재상은 경운스카우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회복지학은 현실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단순히 교과서에 적힌 이론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문제를 탐구한다고 느꼈습니다. 네, 사회복지학은 우리 현실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인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예를 들어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제도, 출생통보제와 같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제도는 2024년부터 실제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답니다. 또 난민인정제도 개선을 주제로 난민인권센터의 인력 부족, 난민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난민심사기구 설치 및 관련 법 개선을 주장했어요. 이처럼 기본적인 탐구와 함께 문제 해결 방안도 같이 고민했어요. 확실히 이론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해결책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궁금했던 것이 경운스카우트 생기부에는 디지털 관련 내용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I, 빅데이터, 메타버스와 같은 문제들도 있었네요. 이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크죠. 사회복지학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변화는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AI와 같은 기술 정보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추세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문제에 디지털 관련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교내 SPSS 통계실습 프로그램,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다양한 탐구 활동 후에는 결과물들을 3D, VR, 메타버스 등으로 도출해 보기도 했어요. 경운스카우트에게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해요. 사회복지 측면에서 의사소통 능력이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람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를 잘 표현하는 것 또한 의사소통의 능력이라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사소통과는 약간 다르게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1학년 때 인권 동아리를 하면서 배리어 프리 활동을 했었는데요.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해 영화 화면 해설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해설 사례들을 친구들에게 안내하는 과정에서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낮은 사회적 인식이 원인이라 생각했고 2학년 때에는 활동을 조금 더 발전시켰습니다. 2학년 때는 시각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면서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견도 듣고 직접 제작한 굿즈도 나누어줬어요. 활동을 진행하면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배리어 프리의 취지를 같이 설명했더니 전보다 친구들이 많이 공감하고 같이 호응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결국 사회복지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잖아요. 저도 이번에 경운스카우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과 인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심부터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제시까지, 역시 이번에도 역대급 생기부를 본 것 같은데요. 당신은 시립대 날개 잃은 천사? 네, 이렇게 보니 경운스카우터는 과연 문자장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을지 정말 너무 궁금해요. 혹시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을까요? 네, 생기부 활동 중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통계나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활동이 많았어요. 그래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교수님께서 통계나 빅데이터 상에서 보이는 숫자만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셨어요. 정량적 지표만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지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저라면 약간 당황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2학년 때 진위계수로 알아보는 소득 불평등이란 주제로 진위계수 산출 과정에서 적용되는 적분의 활용과 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조사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탐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활동을 예시로 통계상으로는 한국의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다고 나타났지만 숫자에 담기지 않는 소득 이외의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정량적 지표만으로 저소득층의 삶이 나아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역시 경스카우터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한 번에 설명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대해 깊은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운 스카우터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진로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순 없겠죠? 맞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개인적으로도 되게 궁금했어요. 네, 저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보건의료 계열을 희망했다가 다양한 사회 문제를 관심을 갖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학을 접하게 되었어요. 대학에 입학한 후로는 사회복지 실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전공 수업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의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아직 진로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의료사회복지와 정신건강사회복지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의료사회복지를 향해 가 경스카우트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운 스카우터의 입시 스토리였습니다. 뭔가 오늘은 다른 생기부 리얼 분석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오늘 이야기가 정말 유익했고 들으면 들을수록 경스카우터가 사회복지학과와 정말 잘 맞는 학생이라는 게 계속해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생활기록부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정말 내가 인상 깊었다, 자랑할 만하다 이런 활동이 있으실까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노년층 디지털 역량 실태 및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 관련 탐구 활동이고 나머지 하나는 중증 장애인의 노동권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탐구였어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2학년 문학 시간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어요. 장애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회 구조는 노동 불평등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실태와 개선 방안을 담은 에세이를 작성하기도 했어요. 그 이후 심화 탐구 활동을 통해 한국의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노동 환경이나 임금에서 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중증 장애인의 특성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공공 일자리 창출이라는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해 보았습니다. 경스카우터 정말 멋있는데요. 경스카우터처럼 사회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경운 스카우터의 이야기를 인상 깊게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혹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나요? 네, 개인적으로 시간 관리가 진짜 힘들었어요.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탐구 활동까지 함께 챙기느라 바빴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동아리 활동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과 행사도 참여했기 때문에 공부와의 밸런스를 찾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했던 탐구 활동들이 지금 전공 수업을 들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고등학교 때 진로 정체성도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서 후회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사회복지학과 3가지 인재상 중 경스카우터와 가장 잘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인재상은 어떤 건가요? 네, 저는 사회적 이슈를 자신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로 연결하고 대안 제시가 가능한 학생이 저와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다양한 사회 문제를 탐구하고 대안 및 해결책을 결과물로 남겼어요. 예를 들어 어플과 보드게임도 만들어보고 캠페인, 카드뉴스 제작, 토론, 뉴스 제작, 정책 제안서 작성, 영상 제작, 메타버스, 굿즈 제작 등 저만의 대안을 정말 다양하게 제시해봤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는 다양한 이론들을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실제 사회 문제에 적용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교과서 속 이론이 아니라 현실 세계잖아요. 특히 사회복지학이 강조하는 핵심 개념이 있는데 바로 환경 속 인간이라는 관점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처럼 사회복지학은 개인과 환경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도를 마련합니다. 사회복지학은 실천성, 응용성, 종합성을 다 갖춘 학문으로서 이론과 실천이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학의 가장 큰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만의 장점 부탁드립니다. 네,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장 큰 메리트는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이나 실습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학에는 해외복지관 탐방도 갈 수 있습니다.
또 열정 사복답게 교수님, 학생들 모두 따뜻하고 열정적이에요. 저 따뜻하고 열정적이라는 말 아주 공감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대학도 대학이지만 고등학교의 시간을 너무 힘든 시간으로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주위 소중한 사람들을 돌볼 여유는 있는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응원과 믿음도 큰 동력이 되지만 내가 나를 믿는 마음은 상상 이상으로 나를 나아가게 하거든요. 이상 사회복지학과 선배의 생활기록부 리얼 분석이었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스카우터 인스타그램으로 문의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입학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안녕. 그럼 경은 스카우터에게 직접 물어볼까요?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그럼 경은 스카우터에게 직접 물어볼까요? 너무 좋아요. 할게 그냥. 하나, 둘, 셋.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그럼 경은 스카우터에게 직접 물어볼까요?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복지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편집할 때. 어디 가기 자꾸? 그러니까 어디가? 앞에 어딜 안 가? 너 왜? 너가 늦게 왔으면서 지금